자, 아이사 연습 70, 71쪽.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 그 월요일날 공유결합에 대한 유튜브 올려놨었습니다. 30강 알겠죠? 당연히 보고 왔다고 생각하고 오늘 좀 진행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구학 시험 보면 몇 번을 얘기해 줘야 되나? 안 해주면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지구학이다. 교과서는 44쪽에서 47, 62에서 67.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장한테 내가 전달해줬던 그 동영상 업로드 표에 보면 그 아이사이언스로 어디 있다라는 것 중에 지구학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분자는 일단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분자는 전기를 띈다, 안 띈다? 안 띱니다. 전기적으로 중성 입자입니다. 뭐라고? 전기적으로 중성 입자인데 간혹 그 분자들 중에는 분자 한 개만 놓고 봤을 때 부분적으로 뭐라고? 부분적으로 봐도 전기적 성질이 전혀 안 보이는 놈이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하고 마치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뉘어진 것처럼 보이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가능한 한 골고루 배치되어 있으면 배치되어 있을수록 어떻다? 전기적 성향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분자가 전기적으로 중성 입자라는 것은 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 총량과 마이너스 전하 총량은 일단 무조건 같아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잘 봐라.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기를 얘도 분자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분자라고 합시다. 됐니? 오케이? 그럼 분자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전기적 성향은 없습니다. 중성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중성 입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게요. 얘는 왼쪽 거를 뭐라고 하고? 무극성이라고 하고, 오른쪽 것을 뭐라고 하자? 극성이라고 합시다. 됐니?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얘나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각 4개씩 들고 있다고 합시다. 몇 개씩? 4개씩 들고 있다고 하면 무극성은 이런 거야. 됐니?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요쪽 왼쪽으로 마이너스 입자를 이렇게 싹 가져왔다 칩시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여기에 뭐가 있어? 플러스가 있을 만큼 끌려오는 힘도 있겠지만 밑에 바로 누가 있노? 그래서 두 개 상쇄돼 가지고 아무런 전기적 효과가 안 일어납니다. 됐니? 그런데 극성 분자라고 하는 놈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총 개수는 어떤데? 같은데 좀 전하들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분류돼가지고 따로따로 좀 몰려있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럼 이때는 잘 들어요.
왼쪽에서부터 마이너스 입자를 갖다 대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얘가 1m/s로 다가왔다면 아무리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계속 1m/s야. 왜냐면 힘이 있어 없어? 작용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리면 1m/s로 가던 속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 줄어들어서 반대로 밀려나겠지. 이해됐어요? 반대로 얘 입장에서 왼쪽에서 마이너스 입자를 보내면 1m/s에 점점 빨라져가지고 빨리 붙어버리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왼쪽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하고, 오른쪽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를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거, 참고로 얘기할 거, 바로 뭐냐 하면 물질의 상태입니다. 뭐라고? 상태 그럼 뭐뭐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고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뭐 예를 들자면 그럼 지금부터 분자만 얘기합시다. 뭐만 얘기하자고?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가깝게 밀착되어 있고 분자 각각의 운동성이 제로인 놈을 얘기합니다. 됐니? 그러니까 탁 들러붙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유일하게 에너지가 가해지면 부들부들 떨 수는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나? 그 진동만 가능합니다. 뭐만 가능하다고? 또한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 전달은 가능합니다.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됐니? 일단 기억하자. 고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분자들이 꽉 몰려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없다? 그럼 잘 들어. 액체는 뭐냐면 가까이는 있어요. 알겠니? 가까이는 있는데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 그러나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상태. 됐습니까? 됐냐? 기체는? 자유롭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당기는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경우. 됐나? 그러면 이때 고체는 그러면 서로 당기는 힘이 어떻단 얘기고? 거의 최극강이다 이 말이지. 가질 수 있는 한. 맞아? 맞아? 이처럼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분자 간 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럼 잘 들어. 분자마다 인력이 동일한 놈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두 분자를 들고 왔어. 됐어? A라는 분자가 있고 B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온도, 압력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해줬는데 A는 고체고 B는 기체랍니다. 됐습니까? 그 말은 같은 조건일 때 가지는 분자 간의 인력이 누가 더 크다? 자, 다시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A 물질을 가져왔어요. B 물질도 가져왔어요. A 물질은 고체 상태고 B 물질은 기체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분자 간 인력은 누가 더 크노? 고체인 놈이 같은 조건 하에서 더 세니까 들러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지. 이해되나?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보통 분자일수록 같은 조건일 때 무슨 상태로? 고체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높고. 이해됐어? 그 다음에 약하면 약할수록 어떻다? 기체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상온에서 H2O는 액체 상태죠. 상온에서 수소는요? 기체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소와 수소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보다 물과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훨씬 어떻다? 크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이 일반적으로 분자 간 인력이 일반적으로 크면 클수록, 그죠? 크면 클수록 물질 상태는 어느 쪽으로? 기체에서 어느 쪽? 액체에서 고체 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같은 조건일 때. 됐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분자간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 생기는 요인이 분자간 인력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크게 세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일단 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자도 하나하나가 질량입니다. 뭐라고? 질량. 그 바로 분자의 질량을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해요. 됐나? 됐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기본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됐니? 근데 이 기본 인력은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에 비례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번 조건과 3번 조건이 만족한다면, 동일하다면 분자는 어떤 놈일수록? 무거운 놈, 가벼운 놈? 무거운 놈일수록 분자간 인력이 어떻다? 크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얘가 제일 약해. 알았어? 미미하게 미칩니다. 됐어? 두 번째. 1번과 3번 조건이 만족한다면 3번 조건 아직 모르지만 알겠어? 무슨 분자가? 극성 분자가 누구보다? 무극성 분자보다 분자간 인력이 어떻다? 훨씬 강력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너가 메테인 알지? CH4 그 다음에 물은 H2O지. 메테인이 16 정도 됩니다. 얼마? 그 다음에 물은 18입니다. 약 2 차이 나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볼게. C를 탄소도 12짜리가 있고 얼마짜리? 14짜리가 있거든. 됐어? 탄소 14짜리가 연결된 메테인이 있다고 하면은 분자량이 얼마 됩니까? 28. 아니지. 18이지. 아니야 14에서 CH4니까 H가 1이거든. 12 더하기 4가 아니고 14 더하기 4가 되니까 18짜리 됐어? 됐어요? 그런데 메테인은 상온에서 때려쳐주기도 뭐다? 기체입니다. 18짜리든 16짜리든 기체입니다. 알겠어요? H2O는요? 상온에서는 액체고 상온에서 액체지. 이게 중요한 거야. 잘 들어. 둘이 분자량이 거의 어때? 비슷하지. 심지어는 내가 지금 동일한 조건까지 만들어줬잖아. 근데 한 놈은 지멋대로 움직이는 기체 상태고 한 놈은 가까이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래. 누가 분자간 인력이 더 세? 물이 더 세잖아. 맞아?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은 극성 분자입니다. 뭐라고? 극성.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즉 분자량에 의해서 당기는 것도 있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배열에 의해서 당기는 힘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요거는 아마 안 나오지 싶어요. 알겠어요? 세 번째 거는 아예 안 나오지 싶은데 같은 극성 분자라도 뭐라고? 같은 극성 분자라도 뭐의 유무가 있냐면요. 수소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즉 수소결합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당근 수소결합이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셉니다. 알겠어요? 됐냐? 그게 누구냐면 물이요. 알겠어요?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염소기체는 Cl2입니다. 알겠습니까? 걔는 분자량이 얼마쯤 되냐면 70 정도 돼요. 얼마? 70. 근데 H2O는 18이지. 누가 무거워? 염소가 훨씬 무겁습니다. 한 3배 이상 되죠. 3배쯤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염소는 Cl2는 상온에서 기체입니다. 왜 그러냐? 무극성에다가 그 다음에 분자량은 좀 크더라도 무극성이면은 앵간하면은 상온에서 어떤 상태? 분자는 기체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18짜리인 누구는? 물은 졸라 가벼운데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극성도 세고요. 수소결합이라는 게
동종 분자들 사이에서 최강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전 세계 전 우주에 펼쳐져 있는 물질들 중에 제일 이상한 게 누구다? 사실은 물 앤드 나머지 물질이에요. 알겠어요? 나머지 놈들은 좀 일반론적인 게 좀 일반적인 규칙이 성립이 되는데 물은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든지 물은 좀 따로 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수소결합이 있으면 세다고요? 예. 분자간 인력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그러면 CL도 수소결합 할 수 있는 거? 있죠. HCl. 네. 근데 CL과 CL이 붙을 때는 수소결합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소결합을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거 안 한다고 했는 거 맞나? 네. 안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경우의 수를 따지기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머릿속에 요거 하나 기억해 놓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분자 중에 분자 간 인력에 수소결합이 작용하는 놈이 두 놈 정도 나옵니다. 몇 놈? 방금 얘기하는 건 누구? 물 일단 물 최강 됐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아는 사람 암모니아 되겠습니다. 메테인 아닙니다. 큰일 나. 메테인 수소결합 아닙니다. 알겠어요? 암모니아 있는데 암모니아는 수소결합 자체가 약해요. 그러니까 너무 존재는 하나 거의 존재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한. 됐습니까? 예. 그럼 정리하자.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주의할 점은 극성 분자는 전기적으로 어떤 성질이고 양. 분자라고 했으니까 전기적으로는 무조건 중성 입자입니다. 알겠죠? 이때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무극성은 전하 배치가 균등합니다.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균질합니다. 맞나? 얘는 뭔가 균형이 엇갈려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극이라고 합니다. 극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 나뉘어져서 배치되어 있다. 뚜렷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극성과 무극성을 따지는 이유는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다? 분자간 인력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범위 안에서는 분자간 인력이 결정되는 것은 크게 몇 가지만 일단 생각해 놓자. 두 가지. 기본적으로 나머지 조건이 만족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는 이거야. 분자를 줬어. 뭐를 준다고? 두 종류 이상의 분자를 주고 둘 중에 누가 분자간 인력이 세지?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래야 된다. 끓는 점이 누가 높아? 이래 물어도 돼. 알았어? 끓는 점이 높을수록 어떤 놈이고? 인력이 세고 상온에서 어떤 상태? 고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분해내야 되는 스킬은 뭘까요? 분자 두 개가 나왔어. 맞아? 나왔을 때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건 뭐 따질 수 있어야 돼요? 분자량이 얼마인지. 알았어? 그럼 다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ISNS에 나와 있는 거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분자량 따질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됐어? 이때 이제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부터 정리를 하는 게 좀 안 낫겠습니까? 주로 나오는 분자식 and 분자량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공유결합하는 놈 중에 이원자 분자는 몇 개 나옵니다. 알겠죠? 누구? 얘 누굽니까? 수소기체 얼마? 2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N2 질소기체 얼마? 분자량은 28. 질소 원자 하나는 13거예요. 14. 예. O2는요? 32. 산소기체. 됐죠? F2 48. 플로린이 몇 번인데? 9번째. 9번이죠. 그럼 원자량이 얼마고? 9. 18 아이가? 곱하기 2 하면 36.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염소 약 70, 71.
약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거 왜 양이 못해요? 왜냐하면 염소 원자가 35인 놈이 있고 37인 놈이 있는데 그 숫자가 골고루 좀 있어요. 예, 그래서 확률론적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화합물 H2O 18, CH4 16, NH3 17, HCl 약 36. CL 때문에. CL 한계는 35.5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평균값으로.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CO2 44. 이거 말고 나올 거 있나? 이거 교과서에 나왔는데 아니, 아이사이언스. 몇 쪽이에요? 저 질환하고 앉아있다, 저거. 70, 71. 됐어요? 한 요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C는 그러면 하나에 12는 이거 말고 나온 거 있나? BF3. BF3로 하지 말고 BH3로 하세요. 뭐라고? BH3로 하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있겠네. 이것도 안 나왔나? 그건 안 나왔어요. 이건 안 나왔어. 야, BH3만 해놔. 알았어? BH3는 얼마고? B가 몇 번이고? 5번이가? 5번이면 10. 13. 됐어요? 이 정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 다른 거 있어? BeH2. 이건 있을 수 있지, 그래. BeH2. F로 대신 쓸 수도 있어. BeF2라고 나왔겠지. H하고 F는 최외곽 전자 중에서 원자과 전자가 한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공유결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분자량은 어떻겠노? 다르겠지. 그건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잘 들어. 한 방에 끝낼게. 알았니? 총 몇 개고? 12개 정도 되지? 까놓고 딱 12개만 하면 된다는 이 말이잖아. 맞아? 잘 들어.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건 뭘까요? 네? 제일 먼저 구분해내야 되는 거는 뭘까요? 일단 명제를 하나 해놓자. 무극성이라고 판정되면 뭐라고? 무극성이라고 판정되면 오로지 뭐만 따져라? 분자량만 따져줘라. 뭐라고? 분자량만 따져줘라. 됐습니까? 일단 여기서 확실하게 무극성이라고 뽑아낼 수 있는 놈은 모든 이원자 분자. 뭐라고? 모든 이원자 분자는 일단 무조건 무극성 되겠습니다. 됐니? 이건 무조건 무극성이야. 이원자 분자는. 같은 시험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 같은 원소로 아니지. 요렇게 돼야 이원자 분자지. HC는 있는 이거죠. 뭐라고? 동형 이원자 분자. 같은 걸로. 네. 네 말 맞아. HCl도 이원자 분자라고 하면 돼. 근데 내가 얘기한 건 같은 걸로.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일단 무조건 뭐라고? 무극성. 그럼 얘네들끼리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분자량만 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나머지. 나머지를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호돈소 물질이죠. 요거는 전부 화합물입니다. 뭐라고? 화합물인 경우에는 이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따져줘야 돼요. 알겠니? 이때 필요한 게 주기율표에, 그러니까 달달 외워야 되고, 주기율표에 뭐가 필요하냐면 족번호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근데 전부 다 H가 다 공통적으로 연결돼 있고, 맞습니까? H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분자의 중심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중심 원소부터 표시해 볼게요. 얘는 중심 원소가 O, 얘는 C, N, 그 다음에 얘는 CL, 잠깐 뛰어넘고 얘는 B, BE 이래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한다.
먼저 O는 몇 쪽입니까? O는 17쪽? 16쪽. 알겠어요? 따라서 최각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쌍을 이룬 게 2개, 홀로 있는 게 1개. 됐나? 그 다음에 C는요 14족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방향으로 각각 1개씩. 됐니? 내가 행동의 공통점을 찾아봐. 알았어? N은요 15족입니다. 끝자리 숫자가 얼마? 5. 따라서 최각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나요? 그 다음에 CL은 17쪽 되겠습니다. 몇 쪽? 17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어? 그 다음에 B는 13족입니다. 하나, 둘, 셋. 됐어요? 됐어요? 베릴륨은요 2족입니다. 그래서 몇 개? 하나, 둘. 됐어? 그래 놓고 내 말 잘 들어. 이유는 묻지 마라. 알겠나? 모든 원소들은요, 원자 상태의 원자들은 안쪽 껍질에는 전자 껍질에서 안쪽 껍질은 이미 다 채워졌지. 그래서 그게 가장 이상적인 기하학적인 공간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우리가 공간상에 분포한다는 건 2차원이가 3차원이가? 3차원. 3차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주어진 공간 안에서 전자가 2개 놓여 있어요. 뭐라고? 2개. 그 전자 둘이는 어떻게 배치되는 게 제일 좋아? 양쪽으로 배치. 가장 멀리 있을수록 좋지. 같은 그 길이는 가능하면 떨어지면 좋으니까. 맞아? 근데 제한된 범위 안에 3개가 들어오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정삼각형을 이루고 각각의 중심각은 120도 정도로 배열되는 게 제일 좋겠죠. 4개 들어오면요. 각각 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이지? 아니야. 위에 한 개, 둘. 이게 이 모양이 돼야 돼. 어떤 가상의 구의 공간 안에서요, 점 4개가 가장 거리가 적당한 상태에서 같으면서도 비슷하게 멀리 배치되는 방식은 이렇게 놓이는 게 제일 이상적으로 놓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삼각형 몇 개가 4개가 맞물려 있는 이거를 4개가 사면이지 정사면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이때 이 정사면체의 중심에서부터 두 점으로 연결짓는 선을 그어서 이 각도를 재보면 이 각도가 109.5도입니다. 몇 도? 그래서 화학에서 분자 구조할 때 109.5도라는 각도가 떴지. 아, 그러면 얘가 뭔지 모르겠어. 졸라 이상적인 상태다 이거야. 알았어? 됐어? 눈 딱 감고 이래야 돼. 109.5도네?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하면은 찍어. 무극성. 씨발. 한 70% 이상 맞아. 알았어? 됐습니까? 근데 물론 무조건 그래 하면 안 돼. 알겠어? 그 다음에 5개가 되면요. 원래는 5개가 되면 뭐가 돼야 될 것 같노? 반대편에 하나 더 가면 되지. 아래 위로 정사면체가 맞물려 있는 형태가 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좀 달라져. 4개까지는 골고루 퍼졌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전자가 놓여 있는 거를 전자 궤도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오비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오비탈은 부수적으로 이제 쌍을 이룰 수 있는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냐? 그래서 이래 된다. 4개 이상이 되면, 몇 개 이상이 되면? 4개 이상이 되면 무조건 4개 방향으로만 펼쳐집니다. 몇 개 방향? 그러면 한 방향당 최대 2개씩 넣을 수 있어. 몇 개씩? 그래서 이렇게 돼. 얘가 5개짜리지. 4개 방향으로 다 퍼졌는데 그 중에 한쪽 방향에 하나 더 채워 넣었다 이 말이야. 됐나?
됐어? 그러면 16쪽은 6개지. 4개 방향에 1개씩 다 들어가고 2개 방향에는 1개씩 더 넣어서 쌍을 이루어야 되겠죠. 17쪽은 4개 방향 다 채워놓고 그 중에 3개를 다 채워넣는 거야. 됐어? 그러면 18쪽을 보겠노? 4개 방향에 2개씩 다 들어갔지. 이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18쪽 애들은 공유 결합을 하나 안 하나? 아예 안 하죠. 그럼 이렇게 추론할 수 있지. 아, 쌍을 이루어서 들어간 전자들은 결합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럼 잘 들어. 비공유 전자쌍을 빼고 홀로 있는 전자 있지? 그거는 공유 결합에 참여가 가능한 놈이에요. 그러면 이래 된다. 얘는 공유에 참여할 수 있는 게 2개지. 그 다음에 얘는 몇 개? 4개. 졸라 많네. 그죠? 얘는요? 3개. 그 다음에는요? 1개. 얘는 3개. 얘는 2개. 됐어? 그럼 각각 1개씩 있는 곳에 누가 들어오면 된다? 수소가 다 기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소 몇 개 오면 돼? 여기 됐나요? 여기는 4개가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기는요 3개 들어오면 되겠네. 여기는요 1개. 여기도 3개. 여기는 양쪽으로 2개. 됐나? 됐어? 구조를 지금부터 얘기할게. 잘 들으라. 그럼 극성, 무극성 자동으로 나옵니다. 알겠어? 항상 중심 원소를, 누구를? 중심 원소가 요 구의 중심에 가 있다고 생각해라. 알겠나? 그리고 방향은 몇 개로? 4개 방향 되겠습니다. 뭐라고? 4개 방향 되겠습니다. 됐죠? 먼저 H2O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O가 들어가 있고요. H가 몇 개 왔어? 2개가 요 2지점을 차지했어. 됐어? 나머지 2개는 전자가 몇 개씩? 2개씩 돼 있지. 만들어 놓고 이래 생각하면 돼. 어느 방향으로 보나 대칭성이 유지되나? 비대칭점이 있으면은 얘는 극성이 됩니다. 뭐라고? 비대칭점이 있으면 극성이 됩니다. 됐냐? 그럼 잘 봐. 이거를 요쪽 면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생긴 것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게 되지. 맞아? 각각 전자 2개씩 있고. 맞아? 물어볼게. 좌우 대칭되는 거 맞나? 상하 대칭되나 안 되나? 그래서 극성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눈에 띄는 비대칭축이 존재하면 걔는 뭐야? 극성이야. 됐어? 만들어 놓고. 알겠습니까? 됐나? 혹시 요 각도 얼마인지 가르쳐 주시드나? 요거는 104.5도 되겠습니다. 됐니? 왜 알아? 왜요? 아니 가르쳐 줬다며. 각도를 외워야 된다고요? 각도. 이득입니까? 각도 외우는 게 나을걸? 내 생각에 가르쳐 주셨으면 외우는 게 맞다. 내가 시험 문제 그래 나와요. 얘는 몇 동인가? 당연하죠. 이게 왜 중요해요? 씨발 그냥 중요해. 닥쳐. 저 새끼가 또. 그 다음에 요거 봐봐. 얘는 뭐지? CH4죠. C가 들어가 있고 온 천지에 다 똑같이 H가 다 들어가 있지. 맞아? 전후 좌우 온 사방을 둘러봐도 비대칭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극성이에요. 그럼 얘가 CH4지. 잘 봐라. CL4는 극성인가 무극성인가? 무극성. 이것도 무극성이야. H 대신에 CL 들어가 있는 거야. 알았어? 된다요. 그 다음에 이건 뭐지? NH3는 가운데 누가 있고 H가 하나가 없지. 맞아? 이거를 없는 쪽 면에서 내려다보면 N, H, H, H 여기 똥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도 좌우는 대칭이 돼야 돼.
되네요. 근데 상하가 돼야 돼. 그래서 극성, 무극성. 극성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얼마라고 할까? 104.5도. 얘는 109.5도. 얘는 107도 정도 됩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90도. 언뜻 봐도 이래 되죠? 맞나? 좌우 대칭이 되나 안 되나? 좌우 대칭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H 요만하고 CL 이만한데 좌우 대칭이 돼? 안 되잖아. 극성, 무극성. 극성. 알겠어? 각도는요? 180도. 구라 때리고 있네. 제로. 왜? 제로잖아. 중심 원소에 대해서 각도인데 다시 돌아오니까 제로. 이건 180도 아니야. 이게 180도야. 알겠죠? 양옆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하지. 그 다음 얘는 정확하게 정삼각형입니다. 됐니? 따라서 얘는 각도가 얼마? 120도. 얘는 180도. 됐습니까? 네. 여기에서 추가. 뭐? 수소 분리제 H2 그것도 각도가 180도. 제로잖아. H하고 H 이루는 각도, 뭐 이걸 180도로 봐야 돼? 일치하는 거죠. 됐나? 마지막 하나 더. 누구? CO2입니다. 가운데 누가 있고요? C가 있고 O가 양옆에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습니다. 됐니? 좌우 대칭, 상하 다 대칭되죠? 극성, 무극성. 주의해라. CO2 졸라 위험한 물질입니다.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H2 극성, 무극성. 극성. 정신 안 차릴래? 무극성이지. 물은 극성. 극성이지. 너네가 어떤 물질이 녹고 안 녹고 있죠. 이거는 같은 성향인 경우에는 녹고 다른 성향이면 안 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름은 대부분 무극성이에요. 근데 물은 극성이죠. 그래서 섞여 안 섞여? 안 섞입니다. 소금 극성이고요. 물 극성이니까 소금은 녹아요. 알겠어요? 수소기체도 무극성이기 때문에 물 속에 잘 녹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나? 근데 저 CO2는 무극성인데 물에 녹아 들어가는 비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알겠습니까? 좀 이도저도 아닌 놈. 알겠어? 그거 정도로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잘 들어요. 자, 극성, 무극성. 극성. 무극성, 극성, 극성, 무극성. 나머지 이거는 그냥 구조만 알아놓으면 돼. 알았어? 그러면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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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극성이지. 만약 시험에 H2O, CH4, NH3, HCl 해놔놓고 이 중에서 분자간 인력이 제일 센 놈은 누굽니까? 혹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놈은 누굽니까? 제일 약한 놈은 누구? 일단 무극성 찌그러져 이래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세 개 중에서는 원래는 누가 돼야 돼? HCl이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 꼭 기억하라고. H2O가 갑이라고.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알았어? H2O가 없다면 HCl이 짱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럼 물만 나오면 그거만 찍으면 돼요. 가장 분자간 인력이 세고 주어져 있는 분자들 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근데 등장한 게 누구다? H2O. 걔 정답. 아, 물이 저렇게 보면은 아닌데. 그렇지. 제일 왜 보면 허접 쓰레기지. 허접 쓰레기인데 뭐 중량이 돼 안 돼? 중량도 안 돼. 뭐 그런데 보면 좀 이상한 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 무극성이고요. 나머지가 극성 되겠습니다. 됐냐? CO2도 당연히 무극성 되겠습니다. 됐죠? 정리합니다. 무극성과 극성. 극성, 무극성으로 구분하더라도 모든 분자는 전기적으로 어떤 입자다? 중성 입자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근데 부분적으로 이제 전하를 띄느냐 안 띄느냐 이게 극성, 무극성이다. 됐어요? 이걸 따지는 이유는 바로
물질의 상태를 결정짓는 분자간 인력을 판정하기 위한 겁니다. 원래는. 분자간 인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끓는 점의 높낮이를 따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일수록 분자간 인력이 어떤 놈이다? 센 놈이다. 됐습니까? 보통 이 분자간 인력을 결정짓는 요인은 세 가지지만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배웁니다. 첫 번째, 그 자체의 무게. 알겠어? 분자량. 두 번째, 극성 유무. 그렇다면 비슷한 조건이면 극성인 놈이 분자간 인력이 셉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어떤 분자가 극성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분자 구조를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하게 익히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방법은 루이스 점전자식이라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유튜브 몇 번 돌려보면서 계속 따라하셔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한 두세 번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알겠어요? 아니면 나오는 게 어차피 이게 다지. 통으로 외우고 기말 끝나고 포맷하면 돼. 알았어? 그럼 뭐 어느 것을 하실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질문. 저요. 뭐? 저것만 외우면 됩니까? 아니, 저런 새끼들이 제일 위험해. 왜요? 당연히 저것만 외우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책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외워야 되죠. 아, 그거 맞지만. 알겠죠? 이거 이상으로는 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좀 고급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아까 여기 CH4가 CCL4가 된다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CH4가 무극성이면 CCl4 역시 무극성이라고 이 새끼야. 네. 그 H2가 물이잖아요. 물인데 그러면 걔가 고체보다 비싸요? 뭐가? 분자간 인력이. 아, 그 문제로 가면 좀 달라집니다. 예. 그 문제로 가면 좀 달라집니다. 예. 당연히 상호에서 고체 상태인 놈보다는 어때? 인력이 약하죠. 알겠습니까? 예. 분자량이 비슷한 범위 안에 있는 놈끼리 비교했을 때라는 게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 비슷한 범위 기준이 뭐예요? 뭐라 하노? 그 비슷한 범위가 기준이 뭐예요? 분자량이라고. 아, 그러니까 11이면 비슷한 거예요? 그럼 몇 보통 5 이내. 아, 5이네? 예, 심하게 얘기하면은 1번부터 20번까지 안에서는 보통 한 10단위까지도 원래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었듯이 H2O 같은 경우에 18이잖아. CL2는요? 70이죠. 거의 한 3배가량을 커버를 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좀 세다는 겁니다. 근데 70이어도 쟤는 무극성이니까. 인력이 대단히 약합니다. 예. 아, 진짜 양만 그뭐 1년 약한. 가장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분자량 때문에 작용하는 분자간 인력은 그 크기 자체가 원래 어떻다? 대단히 미비하다. 알겠습니까? 끝. 이상성 있는 거 너가 못 들었겠지. 이상학생 수업 시간에 귀를 쳐닫고